네, 오늘은 고체지구에서 대륙분포의 변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0문제 정도 풀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문제가 70문제까지 있어가지고 A, B, C 파트로 나눠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림은 북아메리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의 서쪽 판 경계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해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해구 이렇게 존재하고 해령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해령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D 같은 경우는 보존형 경계. 보시고 C는 그냥 해령 부근이겠죠. 부근. B랑 A도 마찬가지로 해구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선질 한번 볼게요. 화산 활동은 A보다 B에서 활발하다. 해구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요, 지금 B판이 A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더 잘 일어나는 지역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활발하다 틀렸습니다. C에서는 정단층이 발달한다 라고 하였는데요, C는 지금 장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장력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C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죠. 장력이 있으면은 주로 발달하는 게 정단층이기 때문에 정단층 정답이 맞습니다. D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보존형 경계에서 유일하게 화산 활동도 없고, 화산 활동은 없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천발 지진이죠. 그래서 맞고, E는 대륙판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륙 쪽에 위치한 판이잖아요. 대륙이 있는 판을 대륙판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래서 대륙판이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린 가는 약 3억 년 전에 육상에 서식했던 메소사우루스 화석 분포를 나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연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지금 화석 분포, 이거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고, 원래 판게아가 있었다는 거죠. 대륙이 초대륙이 존재했다는 건데요. 지금 나 같은 경우도 이게 북극의 이거 위치를 변화를 나타낸 건데, 지금 이게 두 개잖아요. 이게 자북극이 두 개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한 개였는데 이제 대륙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관측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원래는 판게아가 존재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를 통해 대륙이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던 게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메소사우루스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된 후, 메소사우루스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된 후에 최초로 출현한 게 아니라, 분리되기 전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하나였을 시절에 그때 메소사우루스가 최초로 출현했고, 그 이후에 화석이 된 후에 서로 쪼개져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순서가 잘못됐죠. 과거에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해 두 개의 이동 경로가 나타난다, 이 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한 개인데 대륙이 이동해서 두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아이슬란드의 해령에 나타난 고지자기 줄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래 300만 년 전에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현재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하얀색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얀색이 정자극기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은 역자극기가 되겠죠. 고지자기 줄무늬는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대칭인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고, 해양지각은 해령에서 생성되어 양쪽으로 발산한다 이랬어요. 해령에서 생성돼서, 가운데 해령이죠. 해령에서 생성되어 양쪽으로 발산하는 형태니까 맞고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년 전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은 방향이었다 이랬는데, 지금
고지자기가 검정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역자극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재와 다른 방향이었던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 가와라는 약 2억 4천만 년 전 이후 대륙의 분포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보시면은 다가 판개하고 이제 라가 현재고 가가 현재대가 되기 전 이라는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순서를 한번 해보면은 판개가 1억 4천만 년이 판개가 있을 시절이거든요. 판개가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중생대 초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판개가 1번, 그 다음에 이게 그럼 2번으로 가야 되고, 이게 현재가 4번이니까 현재 전인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고요. 기억에서 북대서양이 남대서양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지금 4번에? 네. 대서양은 그거죠. 그 남아메리카와 유럽과 뭐 이런 거 사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아시아 대륙과 이게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남아메리카. 그러면은 북대서양이 먼저 형성된 거는 맞는 소리죠. 지금 원래 이거잖아요. 요 사이가 벌어지는 순서인데 지금 얘가 먼저 벌어진 후에 얘가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먼저 형성된 건 맞습니다. 다와 같은 초대륙이 형성될 때 대륙 간의 충돌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저희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인도 대륙에 의해서 신생대 때 형성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중생대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 대륙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붙게 된 그 경위를 묻고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 신생대쯤이거든요. 6천만 년 될 때쯤에 이 인도 대륙이 부딪혀서 히말라야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대륙들의 분포 변화를 오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나가라 이니까 맞아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1번. 자, 5번에 볼까요? 그림은 남아메리카 대륙 주변의 판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요. 지금 해구가 이제 저희는 굳이 해구라고 안 알려줘도 얘네들의 해구, 이 뾰족뾰족 표시가 해구 이렇게 돼가지고 쪼개진 이쪽이 해령이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화살표 모양도 있고 그냥 기호만으로도 알 수 있어야 하고요. B는 그래서 해구고 A가 뭐 해령 근처고 C는 그냥 해령이네요. 그래서 C 지역이 해령이니까 C 지역은 멘틀 대륙의 상승부에 해당하는 게 맞고 나스카판 아래로 남아메리카판이 섭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뾰족뾰족한 모양이 이쪽으로 향해 있죠. 그 말인즉슨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나스카판은 해양판인 반면에 남아메리카판은 대륙판이잖아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저희 알고 있죠. 그래서 섭입되는 게 맞아요. 지금 틀렸죠 이게? 반대니까. 그리고 해양지각의 나이는 A지역보다 B지역에서 더 많다 이랬어요. A지역보다 B지역에서 더 많다. 당연히 B 부분이 섭입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해령에서 먼 부분이잖아요. 해령에서 멀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B지역에서 더 많은 게 맞습니다. 남아메리카판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남아메리카판에도 지금 해양지각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남아메리카판이요. 남아메리카판은 대륙지각이죠. 그러니까 이 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대륙이 존재하면 대륙지각입니다. 그래서 대륙판이기 때문에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가 있는 어느 지역을 나에서는 A부터 A', B에서 B'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A에서 A' 갈 때 진원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B에서 B' 갈 때 진원 분포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뭐 B'의 A'과 B' 쪽에서 지금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죠. 왜냐면은 깊이가 깊어진 여기가 심층이잖아요. 여기서 심층이 발생하고 여기서 천발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 일로 갈수록 판이 섭입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또 기울기를 봤을 때 A는 만만한 기울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B는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파른 기울기인 것을. 그래서 A에서 A' 판의 경계는 A'보다 A에 가깝다. 지금 판의 경계 이쪽에 가깝죠. 그래서 A'에 가깝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A에서 A',A'-A'에서 협입대의 평균 경사는 B에서 B'보다 완만하다. 이건 맞는 소리죠. 제가 아까 완만하다 했잖아요. 이 지역에서 화산활동은 판의 경계의 서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기가 판의 경계고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으니까 화산활동은 이쪽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래요. 지금 신발 지진이 이쪽에서 일어나죠. 그럼 지금 섭입하고 있는 판은 무슨 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라시아 판 밑으로. 왜냐면 밀도가 더 크니까. 이 판은 신발 지진까지 나타났으니까 섭입형 경계라고 할 수 있고 수렴형 경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섭입대는 판 경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판 쪽에 분포한대요. 지금 섭입대 판 기준으로 유라시아 판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판의 밀도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판의 밀도가 커야지 밑으로 섭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서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이렇게 그림에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틀릴 수 없어요. 틀리면 안 돼요. 다음은 대륙 이동에 따른 미래의 대륙과 해양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대서양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대서양에는 섭입대는 존재하지 않고 발산형 경계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는 존재하지 않고 발산형 경계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발산형 경계만 존재하면은 판의 소멸이 없으니까 축소가 아니라 확장되기만 하겠죠. 근데 반면에 태평양 같은 경우는 해령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섭입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단 말이죠. 해령에 비해 섭입대가 훨씬 많은 게 이제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열곡대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곡대잖아요.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야겠죠? 모든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는 일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멘틀 대조의 속도도 다르고 왜냐면 서로 판이 부딪히는데도 이쪽 해령과 판이 부딪힐 때는 이쪽 해령과 이쪽 해령의 암석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판의 생성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해질 수가 없어요. 태평양에서 1억 8천만 년 이상 된 해양 지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태평양에서는 해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구 때문에 1억 8천만 년 된 해양 지각은 전부 사라져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대서양은 해령만 존재하니까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는 경계잖아요. 생성만 되고 없어지는 소멸이 되는 수렴형 경계는 없으니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태평양은 발산형 경계보다는 수렴형 경계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축소된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풀 줄 알아야지 지구과학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연습을 하셔야 할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평각이 0도인 지역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평각이 우선 무엇이냐?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평각은 진북과 좌북 사이의 각이에요. 그러니까 즉 A 지역에서는 이 각, B 지역에서는 이 각, C 지역에서는 이 각, D 지역에서는 이 각이 진북과 좌북 사이의 각이죠. 이게 평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평각이 0도인 지역은 지금 여기 다 각 있죠. 지금 일자인 진북과 좌북의 일직선에 위치하는 E가 평각이 0도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0번에서 다음 그림은 어느 지역 A에서의 자기력선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장이장과 복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랬어요. A 지역이 자기 적도래요. 자기 적도면 복각이 몇 도죠? 0도예요. 0도예요. 근데 지금 이거 0도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틀려서 답은 1번인데 마저 손질 볼게요. A 지역의 복각은 50도이다. 맞죠? 지금 지표면과 이 자기장이 자기 적선이 이루는 각 50도. 현재 지구 자기장의 북극은 자석의 S극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북극은 자석의 S극에 해당하니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이렇게 이쪽이 북쪽이고 그래서 S극에 해당이 맞고요. A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자침은 수평면에 대하여 수직이 된다라고 했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저희가 평각은 어떻게 되냐면요. 복각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적도에서 0도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좌북극에 가까울수록 수직이 되는 게 맞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90도, 여기서 플러스 90도라고 저희는 하고 적도에서는 0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과 평행하니까. 이건 수직이니까. 좌북극. 그래서 A 쪽으로 갈수록 자침은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게 맞고 복각을 측정하면 지리산 북극과 위도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15년 베게너가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판게아가 존재했던 지질시대와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가 옳은 것은 그때가 판게아가 존재했던 지질시대는 고생대죠. 고생대 말에 해당하고요. 분리되기 시작한 건 중생대 초 약 2억 년대에 해당합니다. 이거 그냥 암기 문제네요. 그래서 고생대 말이고 2억 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악필이라서 이렇게까지 악필은 아닌데 태블릿이라서 글씨 쓰기가 힘드네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고생대 말에 생성돼서 분리된 것은 중생대 초. 중생대 초면은 몇 년? 약 2억 년대입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화산과 지진의 분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대한 설명은 이랬어요. 지금 자, 지진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지진이 없네요. 이걸 보아서 뭘 알 수 있죠? 이 경계가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한쪽에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 약간 신발 지진일 거고 이쪽은 천발 지진이라는 것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해구도 보이니까 수렴형이라는 걸 단방에 알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화산이 여기에 보이는 거를 통해서 C판이 A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손질 볼게요. 1. A의 지하에서는 지각물질의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맞는 선지죠? 네, 맞는 선지죠. 지각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거니까요. A에서 B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증가한다. 반대죠. B에서 A로 갈수록 증가하죠. 그래서 틀려서 답은 2번인데 계속 볼게요. B는 판의 수렴형 경계다. 맞죠? B에서 C로 갈수록 지각 연령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수렴형 경계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나이가 많고
여기 나이가 많고 여기 나이가 적겠죠. 그럼 이렇게 갈수록 지각 연령은 감소하니까 맞고, B에서 C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퇴적물 두께도 여기가 좁고 여기가 적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어요. A는 이제 수렴형인데 여기는 충돌형 경계라고도 하죠. B는 수렴인데 섭입이고요. C는 그냥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계가 아니에요. D는 해령이고요. 발산하는 경계죠. E도 이제 수렴형의 섭입입니다. 그래서 A 지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충돌형 경계, 물론 수렴형 경계에서 화산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B 지역은 수렴형 경계니까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 맞아서 답은 2번인데 선지를 마저 볼게요. C 지역은 열점에 의해서 생성된 곳으로 발산 경계이다 라고 했는데 열점에 의해서 생성된 곳은 맞지만 발산 경계는 아니에요. D 지역은 신발 지진이 나타나는 곳이다. 뭐 해령, 그러니까 즉 발산형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나타나진 않죠. 이 지역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수렴형 경계고 수렴형 경계의 화산에서 발생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경계에서 지진 지당 분포를 나타낸 건데 검정색이 신발이고 하얀색이 천발이죠. 그러면은 편의 경계는 이쪽에 존재하겠네요. 천발 지진 쪽에. 이렇게 갈수록 섭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편이 더 밀도가 크구나를 알 수 있겠죠. 두 판의 경계에는 해구가 있다. 지금 섭입하는 경계니까 해구가 있겠죠.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는 거 저희가 방금 풀었고요. 이 지역의 화산 활동은 주로 필리핀판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소리겠죠. 필리핀판 특히 섭입 그 신발 지진 쪽에 주로 화산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진원 분포를 나는 판의 경계부와 해저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같은 진원 분포가 나타나는 지역을 나의 A부터 E 중에서 고르면 이렇게 했네요.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진원 방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와 같은 진원 분포가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지대가 어느 지대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2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5번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진이 날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 위에서만 날 거고, 얘네는 이렇게 나긴 할 텐데 이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에서 서로 가는 모양이었어야겠죠.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동아프리카와 동아메리카에서 판의 분포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B가 해령, A도 해령, C는 보존형 경계. A에서 판이 소멸되고 있대요. 지금 해령에서 판이 소멸될 수가 없죠. B에서는 천발 지진이, C에서는 신발 지진이, 지금 C가
부존형 경계인데 신발 지진이라 할 수 없어요. B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이고 C는 하강부이다. C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강도 아니죠. 섭입 안 하고 있어요. B에서는 장력이 작용해 폭이 좁고 긴 계곡. 폭이 좁고 긴 계곡. 이거 뭐죠? 열곡대. 그래서 장력이 작용하는 것도 맞고 해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 열곡대 생성되는 것도 맞아서 맞습니다. C에서는 천발지진과 화산활동, 부존형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그림은 아프리카 주변의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지금 해령이죠. 해령이라고 안 하죠. 이건 열곡. 이 해령이 지각에 있으면은 열곡대라고 불러요. 근데 뭐 발산형 경계라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발산형 경계라고 쓸게요. B는 섭입형인데 그 중에서도 뭐 충돌형이죠. 대력판하고 대력판이니까 충충이라고 했는데 충돌이요. 기억에서 A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A가 발산형 경계인데 멘틀 대류가 하강할 리가 없고요. B에서는 스콕 산맥이 나타난다. 이건 맞죠? 충돌형이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A, B 모두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틀렸죠? 발산형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8번 그림은 어느 시기에 생성된 빙하 퇴적층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빙하 퇴적층이 생성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빙하 퇴적층 분포 이거 뭐죠? 대륙이동설 증거 뼈 지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어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장난이고 꼭 알아두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지 봅시다. 퇴적층이 생성된 시기. 퇴적층이 생성된 시기는 얘네가 다 합쳐졌을 때니까 고생대 말이나 중생대 초겠죠. 그래서 중생대 말 틀려서 틀렸고 아프리카 대륙은 현재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현재보다 남쪽에 위치했다가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겠죠. 원래는 여기 이 남극 쪽에 다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있다가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남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맞죠?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붙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여기 두 개가 연결되죠? 붙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 그림 가는 대서양 중앙 해령 부근에서 A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측정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는 연령을 측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적 오지라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해줘야 하는 거 A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B 지점이 연령이 0이니까 해령이라는 점은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A, B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B가 해령이니까 반대쪽도 대칭 구조로 나타나겠다. 이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겠다. 대칭 구조로. 자, 그래서 해령까지의 거리는 A가 가장 가깝다. 틀렸죠? C가 가장 가깝죠. B가 가장 가깝죠? B는 그냥 해령 거기 있는 거니까. C의 퇴적물의 두께는 D가 B보다 두껍다. 더 멀수록 두꺼워지니까 맞고 C가 형성될 당시 지구의 자기장은 정자극기였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리를 A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C가 지금 몇에 해당하죠? 800과 뭐 1000 사이죠? 800과 1000 사이 800과 900 사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800km와 900km 사이인데 지금 대칭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대칭을 이루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지금 자극기가 같겠죠? C 구간은. 그러니까 300에서 400 사이, 300에서 400 사이에는 정자극기였죠? 그러면은 C가 형성될 당시에 지구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여기에 C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정자극기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을 풀 건데요. 이게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세 문제를 더 풀게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세 문제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진원 분포 알려줬네요. 지금 깊이가 깊어지는 거니까 지금 이런 모양의 섭입대가 나타나고 있겠죠. 여기가 판의 경계면 뭐 이쪽이 판의 경계일까요? 하여튼 이 사이 어디에 판의 경계가 있고 이쪽 판이 섭입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에서 판의 깊이는 300km 이상까지 300km 이상에서도 지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섭입하는 거 맞고, 판의 경계에 서쪽 판이 동쪽 판보다 밀도가 크다고 했는데 서쪽 판이 동쪽 판보다 밀도가 크면 섭입하는 게 동쪽 판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판 경계에 열곡이 발달한다. 열곡은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나는 아이슬란드 열곡대를 나타낸 것이다. 둘 다 열곡대라고 했으니까 둘 다 발산이네요. 그래서 A, B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수렴형 경계 틀렸고, 천발지진 발생하죠. 발산형 경계에서 맨들대류의 상승부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푸냐, 이거는 근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특징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뭐뭐가 나타난다, 이거를 다 아시고 계셔야지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한번 다 했다고 들어서 빨리 풀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천천히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강의부터는 살짝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데 꼭 다음 강의 때 올 때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전형 경계의 특징,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형, 어떤 지진이 발생하는가, 어디서는 화산이 발생하고 어디서는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시들 있죠. 지형의 예시, 뭐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상열도는 어디 호상열도, 히말라야 산맥은 무엇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는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뭘 쓴 경계의 대표적인 예시인지, 이런 거 꼭꼭 다 알아가지고 오시지 않으면은 아마 수업 따라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2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위도에 위치한 A와 B 지역의 자기력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지금 A에서 복각, 이거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면 플러스입니다. 나오는 방향은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플러스 50도. 복각 플러스 50도. 얘는 지금 평행하죠? 그럼 이거 뭐라고 그러죠? 0도라고 해요. 복각. 플러스 50도, 복각 90도 아니고요. 나침반의 자침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이랬어요.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그렇죠. 지표면과 이루는 각은 얘는 0도인데 얘는 뭐 플러스 50도니까 받아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2번이 4번이 네, 답입니다. 뭐 23번 다음 그림은 지구의 두 해령 가와 나에서 해양지각의 고지자기를 측정한 결과로 정상자기와 역전자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나 있다.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물음에 답하여라 이랬어요. 네, 지금 지구는 정자극기잖아요, 이게. 근데 정자극기가 나타나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에 비해 가가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지를 볼게요. 해양지각 A와 D는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랬어요. A는 첫 번째 역자극기고 D도 첫 번째 역자극기고 둘 다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해양지각 C는 E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자, C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는데 지금 E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역자극기 3번인데 역자극기 3번보다 C가 더 멀리 가 있죠? 그러면은 C는 E보다 먼저 형성된 게 맞습니다. 해양지각의 나이는 B가 E보다 더 많다 이랬어요. B가 E보다 더 많다 이랬는데 B는 두 번째 역작이에요. 근데 E는 세 번째 역작이죠. 그러면 B가 더 많을 수가 없겠죠. 판의 이동 속력은 A가 속한 판이 E가 속한 판보다 더 크다. 이거는 아까 맨 처음 했으니까 받아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이 23번과 똑같은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라서 딱 24번까지만 풀고 정말로 마치도록 할게요. 위 그림에서 해양 퇴적물의 퇴적 속도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때 퇴적물이 가장 두껍게 쌓인 곳을 물어봤어요. 퇴적물이 가장 두껍게 쌓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그럼 나이를 따져봤을 때 A는 역작이 첫 번째 역작이 근데 B는 두 번째 역작이니까 일단 B가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는 근데 보면은 D는 첫 번째니까 일단 A랑 D랑 우리가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 했으니까 D도 지워버리고 B랑 E랑 비교하면은 E가 세 번째 역작이니까 B보다 더 크죠. 그러면 E가 가장 높은가 해서 C랑 비교를 해봤더니 C는 세 번째 역작기보다 더 멀리 있죠. 그죠? C가 E보다 먼저 형성됐다. 여기서 맞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C가 가장 오래돼서 가장 오래된 건 C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껍게 쌓인 것도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 3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A 파트는 문제풀이를 전부 마쳤고요. 다음에 B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